쓰고 담고 쓰고 담고 쓰고 담고 모든 농협에서 쓰담. 금융에서 유통까지 포인트를 쓰고 담고 도시에서 농촌까지 생활을 쓰담. NH 멤버스. 같이 쓰담. 자기야, 우리 이유식 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쇼파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농업 피해 지원의 필요성을 그동안 저희 뉴스 24에서 수차례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도 농업 부문 미세먼지 피해에 대해 정부 지원을 명시한 관련법이 5건이나 발의돼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들 법안은 아직까지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농업 부문의 미세먼지 피해 심각성을 감안해 관련법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농업 분야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이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규정하고 관련 대책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정작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농민들은 소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의 눈길은 국회를 향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는 농업 관련 미세먼지 법안은 총 5건입니다. 그중 가장 최근에 제출된 법안은 김종애 민주평화당 의원이 18일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과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두 법안은 산업재해 범위에 농작업 수행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 발생한 질병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김종애 의원은 앞서 2월에도 미세먼지를 농업재해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미세먼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농민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농작물을 가꾸고 이러는 데 피해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농작물 자체도 피해를 입게 되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부 대책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농어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농업과 농민이 미세먼지로 인해 느끼는 체감 제약 수준은 전 산업군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농업 분야 미세먼지 법안이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농림어업의 생산활동 체감 제약 수준은 8.4%로 가장 높았고 기타 서비스업과 전기, 하수, 건설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농업계와 농민단체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농업 관련 미세먼지 법안들이 하루빨리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미세먼지 관련 대책들에 대한 법안들을 발의해놨는데 농업 현장을 위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농업 관련 미세먼지 법안들은 아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들 법안이 시행되려면 상임위 통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심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국회에서 조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농업 피해 관련 미세먼지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발이 묶여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상생활과 관련된 5개 미세먼지 법안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에 공기정화 설비가 설치되고 1년 뒤에는 농업잔재물의 노천 소각이 지자체 조례로 제한됩니다. 오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가 정부로 이송한 미세먼지 관련 5개 법률 재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공포일은 다음 달 2일입니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 중에는 학교보건법,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권역특별법, 실내공기질 관련법이 가장 주목됩니다. 먼저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7월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실에 공기정화 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또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던 교실 내 공기질 위생 점검도 6개월에 1회 이상으로 강화되고 학교장이 교실의 공기질을 점검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나 학부모 참관이 허용됩니다.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 법률안이 이제 국무회 의결이 통과가 됐습니다. 각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우리 학생들의 건강감을 부호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제정안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데 농업 잔재물의 야외 소각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업 잔재물의 노천 소각, 화목 보일러 등 소규모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행위를 제한하거나 방지시설 설치를 명령하게 됩니다. 또 가정용 보일러는 기존의 적합성을 인정받은 제품만 제조, 판매,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또 내년 4월부터는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다중 이용시설만 적용 대상이었는데 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에 추가되는 겁니다. 어린이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 좀 더 엄격하게 공기질을 관리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아울러 시외버스, 철도 차량 등 대중교통의 주기적인 실내 공기질 측정도 의무화됩니다. MBS 뉴스 오주석입니다. 네, 앞서 농업부문 미세먼지 피해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5건 가운데 4건을 발의한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과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종회 의원입니다. 네.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농민들의 영농 활동에도 어려움이 큽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의 내용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큰 틀에서 보면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농업 대책법, 농업 재보험법 이 2가지는 피해 입은 농가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이런 농작물 피해 지원 보상법에 해당될 수 있겠고요.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아울러서 농업인 안전보험법은 이 미세먼지로 병이 발생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농민들에선 산재 처리가 없었습니다. 산재 처리를 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 2가지로 나누어서 이 4가지 이 미세먼지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네, 결국 미세먼지로 인한 농민들의 건강과 또 재산 피해를 국가가 나서서 보장해줘야 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관련법을 발의하시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가장 큰 이슈는 미세먼지 부분인데 우리 농민들에 있어서는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전혀 대책과 보장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야외에서 활동하시고 계시는 집배원이나 교통경찰관이나 또 미화원이나 이런 분들이 야외에서 활동하다 병을 얻었을 경우 산재보험 처리를 받게 되고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는데 농민들은 이에 대해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소외돼 왔었는데 또 앞으로도 더욱더 이런 법안이 마련되지 않게 되면 더 큰 손해와 손실을 보게 될 것이 자명한 이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 비록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빨리 농민들을 위해서 이 4종 법안이 통과돼서 농민들에게 수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뉴스24에서도 정부의 농업계 미세먼지 문제 피해 대처가 문제가 있다라는 여러 차례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의원님께서는 농정당국의 이런 미세먼지 대처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난 월요일 농림부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업무보고에서 제가 농촌진흥청장과 농림부 장관을 상대로 엄중한 질책을 했습니다. 지금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 당신들은 이 미세먼지로 피해를 입은 우리 농업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가. 대책이 강구돼야 하는데 우리 농업인들이 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범이다. 이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일을 어떻게 하면 해야 할 것인가.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을 하고 있었지 실제로 피해 대책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었습니다. 미세먼지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농촌진흥청이 당연직으로 특별위원회직으로 참가를 해야 하는데 이 여부를 물었을 때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농림부 장관이 간다는 이유로. 이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 이 부처에서 미세먼지에 너무 소홀히 하고 안이한
대책을 세웠다.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달라라는 간곡한 당부와 질타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발의한 법안들이 이제 통과가 되려면 절차가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그렇습니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또 의원님께서 법안 통과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예정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발의한 4종 법안이 3개는 농업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보건법, 그리고 농업인안전보건법은 농해수위 상임위 저희 소관입니다. 특히 법안 소위로 제가 활동을 하기 있기 때문에 이 3개의 법안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할 것이며, 아울러 그분들도 지금 국가적으로 국가 재난에 이미 미세먼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생각을 같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히 어렵지 않게 통과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단 한 가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저희 상임위 법안소위가 환노위 소속이에요. 그래서 환노위의 법안소위 의원들을 찾아가가지고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그렇지 않아도 우리 농업농촌이 어렵다, 지금 농업농촌은 소외돼 있다, 이런 등등의 말과 국가적으로 가장 취약계층이면서 야외 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우리 농업인에게 이러한 수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라는 설득과 소통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과히 어렵지 않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농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법안 처리 과정 저희 뉴스24에서도 계속 지켜보면서 보도하겠습니다. 김종혜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남 지역의 대파 농가들이 2년째 반복되고 있는 가격 폭락 사태로 인해 생계 위협은 물론 빚더미를 떠안게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자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고 있는데요. 채소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에 위치한 임자도. 이곳에서 대규모로 대파 농사를 짓고 있는 김규영 씨는 수확이 아닌 밭을 갈아엎느라 분주합니다. 지금 폐기한 농가들이 얼마나 돼요? 글쎄요, 나도 정확하게는 모르는, 지금 우리 말만 해도 5농가, 6농가? 대파 가격이 한 단에 500원까지 폭락하면서 마땅히 출하할 곳이 없는 상황. 그 결과 현재 임자도 전체 대파밭의 30% 정도만 출하가 됐고, 나머지 약 43만 제곱미터의 대파밭은 모두 폐기 처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으로 나가는 출하 비용이 약 750원 정도가 먹혀요. 그런데 경락가가 700원이면은 이제 뭐 출하 비용도 못 건지는 거죠. 적자죠, 아예. 그러면 생산비는 어림도 없는 것이고. 정말 자식같이 농사 지은 건데 그게 처음으로 속상하고, 뭐 생산비 문제도 아니고 뭐 내년 농사가 올 농사가 문제네요. 어렵게 출하를 하더라도 손해를 보는 건 마찬가지. 한 단에 700원씩 받아봤자 고스란히 인건비로 나가는 상황입니다. 올해처럼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는 농가와 계약 재배를 한 유통 상인들 역시 크게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샀다. 그럼 지금 계속 적자잖아요. 지금 상인들도 보면은 막 매도 까먹는 사람도 많아요. 서울 광화문에 모인 전남 지역 농가들. 대파 가격 폭락에 대한 정부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집회를 연 겁니다. 작년에 올해 똑같이 갈아엎어서 아니 이제 올해 또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아주 답답하고 걱정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해 대파 한 단 가격이 최저 100원까지 내려가는 등 벌써 2년째 가격 폭락이 반복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재 농민들은 정부 측의 계약 재배를 통한 최저 가격 보장과 영농자금 대출에 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농자금을 좀 확대를 좀 해서 최소한 올해 농사 지을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라 하는 것이 뭐 핵심입니다. 이에 전남도는 미출하 겨울 대파 산지 폐기 지원 비용으로 3억 원을 긴급 편성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이 역시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밤 9시 이슈 현장 속으로에서 방송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포항 지진의 원인과 지진 이재민들의 아픈 사연, 얼마 전 저희 뉴스24에서 현장 취재 보도해드렸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항 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 사업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지자체들은 실질적인 배상과 함께 지역 재건을 위한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포항지진 정부조사단은 약 1년간의 조사 끝에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가 촉발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지열발전소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산업부는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 등을 자체 조사한 결과 보다 엄정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체 조사로 결론을 낼 경우 공정성 시비 등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감사원에 맡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기술 개발 전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나 또는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투명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부는 지열발전 사업 조사와 동시에 피해 주민 지원 대책과 관련해 포항시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피해 지역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지진조사단 발표 이후 복구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포항 지진으로 발생한 피해는 지자체 차원에서 복구하기 힘들 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포항시는 지진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 배상과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 부양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과 범정부 대책기구를 설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그동안의 인구 감소, 또 직접적인 피해, 재산적 피해를 감안해서 정부에서 특단의 피해 대책과 경제 회복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포항지진 피해 보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습니다. 이 지사는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촉구하며 피해 지역에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흥해 특별도시 재생지역에 도시 재건 수준의 재생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북도의회도 지진 피해 후속 대책 마련 및 지역 재건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열발전소와 이산화탄소 저장시설 즉시 폐쇄, 특별법 제정 등의 불안 해소 대책과 피해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농촌 주민들과 지자체, 지방의회는 중앙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NBS 뉴스 이현경입니다. 험한 농사일을 하다 보면 척추나 관절, 그리고 인대를 다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고령의 농민들은 부상 위험도 높고 통증에 시달릴 때가 많아서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을 자주 찾으실 텐데요. 다음 달부터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의 대표적인 치료 방법인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적용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다혜 기자입니다. 한의사가 손과 신체 일부를 이용해 환자의 관절을 바로잡습니다. 추나요법은 말 그대로 뼈와 근육을 밀고 당겨서 제 위치로 맞추는 치료법으로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 척추 협착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시행되는 한방요법입니다. 추나요법이라 함은 척추 관절 주변의 근육과 인대 힘줄을 바른 위치로 정렬하게끔 함으로써 틀어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좋은 치료법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추나요법은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한 번 치료를 받을 때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까지 병의원마다 다르게 책정된 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8일부터 이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어느 병원을 가도 만 원에서 최대 3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내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입니다.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은 기본적으로 50%이고 디스크, 협착증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 부담률 80%를 적용합니다. 또 차상위 계층과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약 6천 원에서 3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환자의 경우 연간 20회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한의사는 한 사람당 하루에 18회로 제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 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산림청이 오는 4월 1일부터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실시합니다. 그동안 농업경영체는 농지에 한해 운영돼 왔지만 이번부터 등록 대상에 임야가 포함돼 임업인도 등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경영하는 농업인과 임업인, 그리고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수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관할 지방산림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사과이용연구소가 거창가공협동조합법인에 건조사과 다이스 제조에 관한 기술을 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조사과 다이스는 껍질과 심을 제거한 사과를 5에서 7mm의 육면체 형상으로 깍둑 설기한 후 60도씨에서 8시간 정도 건조시킨 겁니다. 이번 기술 이전을 계기로 거창농민가공협동조합법인은 건조사과 다이스에 대한 제조 품목 허가를 받아 제과 제빵업체와 학교급식 식자재로 납품할 예정입니다. 식약처가 최근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도시락과 샐러드, 즉석밥 등의 가정 간편식에 대해 오는 4월 1일부터 5일간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6개 지방식약청, 17개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전국에 있는 가정간편식 제조업체와 편의점, 마트 등 5천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또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정간편식 제품들도 직접 구매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에 대해 집중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이 포도 신품종의 재배 기술을 정리한 책자, 현장 핵심 기술 샤인머스켓 재배 기술 1000부를 발간해 농가에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신품종 포도 재배에 대한 국내 농가들의 관심이 높아졌지만 해당 기술을 배울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책자는 샤인머스켓 품종에 대한 특성과 재배 유형 등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쉽게 정리한 것으로 포도 농가 현장에서 교재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충북농업기술원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플러스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농업과 관련해 특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자조금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자조금 토론회가 개최된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자조금 제도는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또 우리 농업계에 왜 필요한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 농축산업의 돌파구로 여겨지는 자조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낙농축산업계나 친환경 농산물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납부용지 받아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산업계에서 세금처럼 의무적으로 자조금을 걷는 건데 이 돈은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자조금이란 농민이나 생산자 단체 그리고 유통업자들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품목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자율적으로 내는 기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우면 한우, 인삼이면 인삼업계의 관계자들이 일정 금액을 모아서 그 돈을 산업 발전을 위해서 쓰는 방식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양돈 농가들이 스스로의 산업을 지키기 위해 출하돼지 한두당 400원씩 걷기 시작한 게 자조금 제도의 첫 출발이 됐습니다. 이후 한우와 우유업계 등에서 잇따라 도입하기 시작했고 현재 농축산 분야 17개 품목에서 의무 자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무 자조금은 원하는 사람만 내는 임의 자조금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임의 자조금의 경우 기금 조성이 어렵고 무임 편승자들이 많아 제도 자체가 무산되기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슴과 양봉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들이 초기엔 임의 자조금의 형태를 띠다가 현재 의무 자조금으로 전환됐죠. 이에 따라 한우 자조금의 경우 올해 370억 원대로 책정됐고 한돈 자조금도 300억 원이 넘은 지 오래입니다. 2016년 출범한 친환경 농산물 품목에서도 50억 원이 넘게 모아졌는데요. 이렇게 모인 자조금은 해당 농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품질 향상, 그리고 수급 안정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 감귤 가격 폭락 당시 감귤 자조금 단체가 주관해 감귤 2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유통협약을 실시하면서 가격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었죠. 또 지난해 말부터 제주 밭작물들의 가격 폭락이 이어진 가운데 당근 품목만 자조금을 활용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있었는데요. 구자농협과 제주당근협의회에 따르면 2017-2018년산 당근의 경우 자조금을 통해 약 15억에서 70억 원의 가격 안정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최근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쌀과 배추, 무 등의 품목에도 의무 자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 도입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쌀의 경우 품목의 특수성 때문에 특별법 제정 등의 입법 근거를 갖춰야 하고 배추나 무 등의 경우에는 역시 자조금 관련법 제도부터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농가들 대부분이 자조금의 필요성에 공감하더라도 의무적인 납부에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합의 절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농축산물 자조금이 농가에 의한 농가를 위한 제도로 자리 잡아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농가들 스스로 자조금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함께 뜻을 모으는 노력을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플러스는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